그래서 디자인의 결론은 가볍고 얇다. 그래서 좋았다. 안녕하세요, 엑스입니다. 뭘 할 거냐? 가성비 스마트폰. 자, 그래서 오늘은 샤오미 포코 M8 스마트폰을 리뷰해보려고 해요.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전 포코 F 시리즈를 드래곤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내 정발한 F7 프로뿐만 아니라 직구로 F7과 울트라도 구입해서 리뷰했었어요. 거의 뭐 포코는 마스터했다. 당연히 포코뿐만 아니라 스냅드래곤 8 엘리트 2세대 칩셋이 탑재된 샤오미 17 프로도 직접 구입해서 리뷰를 했었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M7 프로도 제가 리뷰했었어요. 작년 샤오미 스마트폰은 다 리뷰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이번에는 M8 프로가 아니고 M8이 정발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글로벌은 M8 프로도 같이 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는 요놈만 나왔습니다. 금액은 약 33만 9,900원으로 가성비로 딱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메모리 8기가에 저장 용량 256기가 단일 모델로 정발했어요. 글로벌은 512기가가 있는데 국내는 또 256기가만 정발했더라고요. 그래도 최대 1테라까지 SD카드를 지원하니까 저장 용량 걱정은 없겠죠? 일단 리뷰를 하기 전에 포코 시리즈는 크게 M, X, F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M은 가격이 가장 저렴한 엔트리 라인업, X는 가장 가성비 라인업, F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싸지만 성능이 우수한 라인업이에요. 그러니까 포코 M8은 저렴한 엔트리 스마트폰이겠죠? 자, 그래서 포코 M8 스마트폰의 결론은 6.77인치 화면 크기와 FHD 해상도를 보였고 아몰레드 패널의 최대 밝기는 약 3200니트예요. 그리고 주사율도 최대 120Hz를 지원해서 부드러운 사용도 가능하죠. 정확히는 플로우 아몰레드 탑재로 엣지 같은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돼서 양끝 곡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엣지 디스플레이는 진짜 오랜만에 봐요. 제가 알기로 갤럭시에서도 S6 엣지라는 스마트폰에서 처음 적용됐는데 샤오미에서는 커브드라는 네이밍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칩셋 같은 경우 스냅드래곤 6 젠3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엔트리급이기 때문에 라이트한 사용은 가능하지만 다중 작업이나 고성능 게임을 하는 거는 좀 곤란할 수 있어요. 또 전세대인 M7은 정발을 하지 않았는데 M7 프로는 정발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정발끼리 비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M7 프로와도 조금씩 비교를 해볼게요. 자, 그럼 빠르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너무나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언박싱이에요. 영상이 날아가서 구성품을 소개해드리면은 포코 M8 스마트폰과 블랙 실리콘 케이스, 또 USB 타입C 케이블이 있고 그 외에는 가이드 및 보증서 그리고 유심핀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예요. 6.77인치 화면 크기를 보유했고 그리고 색상은 실버 색상이에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바로 이 양끝 블랙이 더해진 투톤 컬러입니다. 사실 호불호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투톤을 선호하진 않아요. 이거 그냥 실버로 통일했으면 정말 이뻤을 것 같은데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블랙과 그린까지 총 3가지 색상이 있는데 여기서는 블랙이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리고 듀얼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고 카메라 섬이 그렇게 높지 않게 솟아있죠? 참고로 포코 M8 프로의 디자인도 이 M8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M7 프로와 M8을 비교해보면 거의 다른 라인업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디자인이 다르죠? 이렇게 봐도 같은 M 시리즈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의 풀체인지다. 또 FHD 플러스 해상도에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고 밝기도 최대 3200니트로 굉장히 높습니다. 밝기가 높으면 실내뿐만 아니라 특히 야외에서의 사용성이 굉장히 높죠? 해가 너무 쨍쨍하면 야외에서 잘 안 보이는 스마트폰도 간혹 있습니다. 참고로 포코 M7 프로도 밝기가 2100니트로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M8이 1100니트가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확실히 밝기 차이가 체감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실측으로 한번 비교해 볼 건데 딱 봐도 M8이 더 밝은 걸 볼 수 있죠? M7 프로는 512니트, 다음으로 M8은 약 618니트로 거의 100니트 가까이 M8 스마트폰의 밝기가 더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을 보든 뭐 어떤 걸 하시든 밝기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건 없겠죠? 또 샤오미 스마트폰에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저가형 라인업에도 120Hz를 넣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면 전환이 굉장히 부드럽죠? 아니 저가형에 120Hz를 넣으면은 배터리가 녹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배터리 용량도 5521mAh로 상당히 높다 보니 그런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리고 엣지, 그러니까 커브드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을 오랜만에 봐서 갑자기 생각났는데 갤럭시 스마트폰은 엣지 패널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샤오미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거 은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설정에 들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이드를 검색해주면은 측면 도구 상자가 뜹니다. 눌러주세요.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 이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사이드바를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러면 왼편에 회색 바가 작게 하나 뜨죠. 이거를 오른쪽으로 밀어주면은 이렇게 사이드바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쭉 내려보면은 몇 가지 앱들이 뜨는데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은 제가 원하는 앱을 넣어주거나 여기서 빼줄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순서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샤오미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하시면은 이거는 진짜 필수입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고 꾹 눌러서 오른쪽으로 옮기면은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정말 편한 기능이에요. 다음으로 무게와 두께, 그러니까 휴대성을 볼 건데 기대 이상으로 만족했어요. 일단 실증 무게는 약 177g으로 스펙과 거의 일치해요. 그리고 손으로 들어보면은 정말 가볍습니다. 그리고 두께도 실측으로 재보면은 약 7.35mm로 마찬가지로 스펙과 동일하고 얇죠? 특히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적용돼서 플랫 스마트폰보다 체감상 더 얇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참고로 M7 프로와 무게를 비교해보면은 약 16g이 가볍고 두께도 실측으로 보면은 0.7mm 정도 더 얇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샤오미 스마트폰이 플래그십도 그렇고 휴대성이 우수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장 샤오미 17 일반 모델만 하더라도 갤럭시 S25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무게랑 두께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배터리에서 큰 이점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먼저 체감이 되는 건 휴대성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는데 이번 포코 M8 같은 경우에는 M7과 마찬가지로 가볍고 또 얇기 때문에 그립감도 상당히 좋았어요. 우측을 보면은 볼륨 조절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고 하단에는 SD카드, C포트, 스피커, 그리고 상단에도 스피커가 있고 왼편은 멀끔하죠? 그래서 디자인의 결론은 가볍고 얇다. 그래서 좋았다. 참고로 OS는 샤오미 하이퍼 OS2가 탑재됐습니다. 나중에 업데이트가 될진 모르겠지만 최신 샤오미 스마트폰은 하이퍼 OS3였죠? 그리고 전원 버튼을 꾹 누르면은 구글 제미나이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카메라예요. 듀얼 카메라로 구성되어 있고 50메가픽셀의 메인과 2메가픽셀의 심도 센서로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플래시고 그 왼편은 더미 카메라예요. 그러니까 대칭을 맞추기 위해 넣어놓은 모형 카메라다. 이거죠? 제가 처음에 언박싱을 하고 봤는데 아무리 봐도 카메라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펙을 찾아봤는데 역시 모형이었습니다. 여기서 카메라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동영상을 먼저 볼게요. 이게 동영상 촬영은 최대 4K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 사진, 인물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프로로 가보면은 셔터 스피드, ISO, 화이트 밸런스 등 각종 프로에 관련된 설정들도 바꿔줄 수 있고요. 그 외의 기능은 가성비 모델이다 보니까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낮 시간에 간단하게 몇 장 찍어봤는데 무난한 수준이죠? 확대해 본다면은 디테일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망원 카메라도 없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지만 이게 가격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음 네 번째는 성능이에요. 칩셋은 스냅드래곤 6 젠3, 메모리는 8GB, 저장 용량은 256GB죠? 이 성능의 결론은 라이트한 유저분들에게는 추천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길지 않거나 아니면은 오래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유튜브나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보태면은 간단하게 저사양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적당히 즐길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만 칩셋의 성능이 막 그렇게 우수한 건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다중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고사양 게임을 즐겨 하시는 분들은 포코 시리즈 내에서는 최소 X 시리즈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긱벤치와 3D마크 점수를 같이 볼까요? 싱글 코어는 1008점, 멀티 코어는 2969점이고 그리고 GPU는 2087점이죠? 다음으로 3D마크 와일드 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는 약 3200점 후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M7 프로와 긱벤치를 비교해보면은 싱글 코어는 비슷한데 멀티 코어는 약 30%가 더 높았어요. 다만 GPU나 3D마크는 테스트가 불가 상태로 되어 있어서 같은 GPU 테스트인 슬링샷으로 비교했고 결과적으로 약 65% 정도 M8이 더 높은 그래픽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랑 발열 테스트를 간단하게 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배터리 용량은 5520mAh 그리고 최대 45W의 충전 속도를 보였습니다. M7 프로와 비교해보면은 배터리 용량이 약 410mAh나 높아졌고 이번엔 최대 18W의 역충전도 지원하죠. 그리고 샤오미 정품 충전기로 충전했을 때 20분 동안 26% 충전이 됐고 80%까지는 52분, 100% 완충까지는 약 1시간 1분이 걸렸습니다. M7 프로도 충전 속도가 우수해서 거의 차이가 없는 걸 볼 수 있죠. 다음으로 배터리 테스트를 해봤는데 샤오미 포코 M8이 M7 프로보다 약 3시간 48분이 더 긴 16시간 29분의 시청 시간을 보여줬어요. 그렇기에 배터리 걱정도 크게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피커예요. 듀얼 스피커를 지원하고 돌비 애트모스와 하이레스 오디오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피커는 그 가격대에 맞는 사운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뭔가 고음으로 갈수록 붕 뜨는 사운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전체적으로 밸런스는 잘 잡혀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적당히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원래는
샤오미 패드가 공식 이름인데 미패드라는 말이 입에 더 붙죠. 자, 아무튼 여섯 번째, M7 프로와 M8 무슨 차이가 있을까? 정발을 안 했기 때문에 두 모델로 간단하게 비교한다고 말씀드렸죠. 일단은 가격 차이가 있고 칩셋의 성능이나 디스플레이 밝기가 M8이 더 우수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M8의 무게가 더 가볍고 두께가 얇기 때문에 휴대성도 우수해요. 결과적으로 금액은 더 비싸지만 약간이라도 성능이 우수했으면 좋겠고, 특히 가벼운 스마트폰을 좋아한다고 하시면은 M8 구매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제품이기도 하니까요. 자, 오늘 이렇게 가성비 스마트폰을 리뷰해봤고 저렴한 라인업이 또 새롭게 출시가 돼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정말 반가웠고 독특한 투톤 디자인도 어떤 누군가에는 매력적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전 가장 좋았던 게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라고 했습니다. 제가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사용해보고 있는데 진짜 가볍다는 게 체감이 돼요. 그리고 가격 대비 디스플레이 성능도 준수하기 때문에 진짜 나는 라이트 유저다, 나는 비싼 폰까지도 필요 없어 라고 하신다면 구매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이나 효율도 좋기 때문에 외부에서 장시간 사용하시는 분들도 좋겠죠. 다만 말 그대로 가성비 라인업이다 보니까 칩셋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능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 그래도 성능이 좀 좋아야겠는데 라고 하시면은 적어도 포코 X 시리즈로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